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공천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역 물갈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홍합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수온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백운산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달 초 서울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백운산을 수용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의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역에서는 정치 신인들이 대거 공천 신청에 나선 가운데 현역 물갈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구별로 20대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별 공천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남 동부권에서 순천 곡성 선거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갑은 3명, 여수울과 광양 구례에 각각 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5개 선거구에 12명이 지원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더민주당은 탈당자를 포함해 현역 의원 20% 컷오프를 실시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현역 물갈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더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는 여수갑 김성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여수울 주승용 의원과 고흥보성 김승남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가운데 광양구의 우윤근 의원만이 공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는 더 많습니다. 광양구의 선거구에 5명, 순천 곡성에 4명, 여수갑과 고흥보성이 각각 3명, 여수울에 2명이 신청했습니다.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공천 규칙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 신인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전남 동부 지역에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가 8명으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다는 점. 지난 보궐선거에서 순천곡성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 야당 텃밭에서 새로운 여당 바람을 일으키려는 정치 신인이 늘었다는 반증입니다. 각 정당은 공천 신청자를 놓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천 기간 전략 공천에 대한 당내 계파 갈등뿐만 아니라 여야나 야당 사이 경합 지역에 누구를 내보낼지를 두고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의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쟁해야 하지만 수도권에선 분열하면 필패다. 박지원 의원은 현재로선 두 당의 통합이 어렵고 이대로 가다간 정권 교체 희망이 사라진다며 3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들이 죽는 걸 아는데 죽을 길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연합연대 단일화하자. 그 방향으로 가질 거예요. 또 자신은 현재까진 양당 어디에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면서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높은 만큼 이번 총선은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근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은 호남을 석권해야 정권 교체에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이 국민의당이라면서 북한 계멸론 등을 주장한 더민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서서 국민과 함께 저는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야당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이 오는 25일 광주를 방문해 뉴 광주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에서 개최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원회가 내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에서 개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최근 이낙연 전남지사도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유엔 기후변화총회 여수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기후보호 시범도시인 여수에서 박람회장을 활용해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면 관련 국제회의와 산업기술전, 학술회의 등을 통해 3만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수를 국제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달 초 발의된 서울대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백운산 수용 조치에 저의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지난 2일 발의된 서울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민 정서에 대한 고려 없이 발의된 법률안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서울대학교의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제23조에 대해 광양 백운산의 수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윤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우려의 뜻을 전한 뒤 대표 발의 의원과 상임위 간사 등을 설득해 법안 폐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홍합 수확이 한창인데요. 올해는 수온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매서운 여수 가망만. 긴 줄을 따라 홍합다발이 줄줄이 물 위로 올라옵니다. 곧바로 분리 작업을 거친 홍합은 바구니와 망에 담겨 어느새 배 한쪽을 가득 메웁니다. 이 바구니로 보면 거의 한 200개 정도를 따신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올해 작황은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수온이 다소 높은 상태를 보이면서 생산량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수온이 예년보다는 한 2조 정도 높았다고 봐야 돼요. 100개 나왔다면 올해는 약 한 70개, 한 80개. 육상으로 옮겨진 홍합은 선별과 세척을 거쳐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가격은 10kg당 8,000원 선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요즘은 껍데기를 제거한 홍합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요. 평께 드시기 위해서 이 까놓은 알을 많이 사서 드시고 또 이 까시는 분들이 또 많이 없어요. 친환경 수산물로 등록된 여수 홍합은 오는 4월까지 모두 4만 톤이 수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을 이끌어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향동, 중앙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 단계로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등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총괄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총괄 주민협의체가 주민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주민 주도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과 4일, 그리고 지난 12일 8시 뉴스데스크에서 여수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여성 단원들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으로 감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오히려 이를 제보했던 합창단원 2명이 연습실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휘자는 본인에게 앙심을 품은 일부 단원이 성추행 문제를 퍼뜨리려 했으나 대다수 단원들이 진실을 밝혀줘 오해를 풀 수 있게 됐다며 단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휘자는 또 합창단원 2명의 주된 해고 사유는 타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성추행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한 고흥 작은 영화관이 오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흥 종합문화회관 인근에 자리 잡은 작은 영화관에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관람석 89석과 매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2D 5천 원, 3D 8천 원으로 작은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관식에는 감독과 배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 순정의 특별 시사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여수시와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 간의 주차타워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11월 포마 측이 해상 케이블카 시설 공사에 이어 오동도 입구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면서 시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완공 후 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마 측은
오동도 주차타워의 경우 부설 주차장은 임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 체납했다가 다시 임차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해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마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토지 사용 승인 철회 등 원칙 처리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목포 교도소에서 지난달 말 50대 무기수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던 수감실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4살 박모 씨가 목을 맨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3일 새벽 1시 45분쯤. 박 씨와 함께 6인실에 수감 중이던 동료 재소자가 발견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가 가족들에게 쓴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무슨 증거 발견할 게 아니고 시도 한 번 발견했죠. 재생 활동하는데. 4년 전 용인 청부살인 사건 당시 부동산 업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했던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부터 목포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모은 도구들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은 박 씨가 다른 재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내부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으려 한 현직 경찰관 3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관 후배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속 상관에게 뇌물을 주라며 알선한 순천경찰서 소속 류모 경위를 파면하고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최모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또 승진 당시 직속 상관에게 전달해달라며 류 경위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문모 경장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류 경위는 승진한 문 경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라고 권유했으며 문 경장의 직속 상관을 아는 최 경위를 통해 현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신규 사업의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업무계획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중앙부처별 업무계획 보고와 전라남도 실국별 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시된 각종 시책 등에 대해 부서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과제 28건 등 모두 84건을 발굴했습니다. 주요 대응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여자만 지정 해역 확대 지정 추진, 휴양마을 활성화 등이며 이 같은 대응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내년도 국비 확보와 공모 선정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